언제부터 했어요? 올해 처음 하신 분 몇 월부터 했어요? 2월에? 여기는 못 들었겠네요, 그럼? 처음이겠네요? 2월이면. 아, 2월에 조금 했구나, 앞에. 그죠? 2월에. 예. 그 뒤에 하신 분 있어요? 아, 한 번씩은 조금 들으셨죠? 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하시고,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또 정리해도 까먹고, 까먹었다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지금 공부한 거 언제 되면 까먹어요? 내일요? 야, 머리가 대단히 좋으시네요. 어마어마하신, 너무 자만심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과대망상 같은데? 여기 할 때 여기 하면 까먹고 있어, 여기 하면. 야, 진짜 대단하시네, 제가. 좀 깜짝 놀랐어. 세계 최초입니다. 내일 까먹는 분들은. 진짜 내일 까먹는지 오늘 까먹었는지. 이 분필은 좋네? 광역 계획도는 누가 지정한다? 국장, 그리고 또 도지사. 이 말이 어려우니까 이 말을 잘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광역계획도는 어디에 있어요? 도의 관할구역. 도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계획을 세워볼게요. 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얘가 지정해 줬을 때. 시도지사. 얘가 지정해주면 시장 군수. 근데 혹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수도 있죠. 몇 광을 하면 뺏어가 버려? 여기는 3광. 농지법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3광 하면 국장 도의사가 할 수 있고, 국장은 특히 무슨 계획과 관련되면,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직접 수립할 수 있다. 됐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공청해야 되죠? 공청해. 그리고 얘네들이 수립해서 자기들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그래서 시도의사는 국장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있고, 자,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시면은 이제 아까 나 내일 까먹습니다 한 말이 정말이고, 모르면은 5분 있다 까먹는 거고. 자,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받으라고 했죠? 여기 이거 승인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거 국장한테. 이거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 승인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 법조문을 빼먹고 쓰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틀린 말이잖아요. 그 앞에 이게 붙어 있어야 돼. 11조 2항인가 3항인가? 이 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경우에는 국장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법조문을 빼먹으면 안 되는데 법을 잘 모르는 애들이 법조문을 빼먹는 경우가 있어. 버섯은 먹을 수 없다 이 말은 틀릴 수 있고 맞을 수 있지만 독버섯은 먹을 수 없다 틀린 말이잖아,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생략하면 말이 와전되고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는 국장에게 승인 안 받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광역도시계획 한번 전체적인 받고, 이게 가장 기본 틀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거의 맞아요, 이제. 근데 막 틀리라고 어거지로 나오면 이제 나머지 지문, 이거 아닌 지문들이 2개, 많으면 3개까지 나와서 거기 찾는 건데, 뭐 조정제도가 있다, 이런 합리적으로 생각하시고. 자, 우리나라에 거는 여러 가지 국가 부서가 있다고 있죠. 국장, 행장, 뭐 통장, 지장, 뭐 판장도 있어요. 환경부 장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 독립국가예요. 다 하나의 국가 내에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어요. 하나의 국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국장한테 중장,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장관이 요청할 수 있다. 그럼 다 맞다고 하면 돼요. 다 맞다. 얘가 요청 못하는 것도 이게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집에 가는데 같이 뭐 관용차를 같이 타고 가자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건 없겠지만, 그런 시험에 내야 안 돼? 안 돼. 요청 못하는 게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요청 못하는 거는 물어보질 않아. 그냥 요청할 수 없다 그럼 맞아서 틀렸어요? 틀렸다. 응용 문제. 시범도시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정합니다. 그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장에게 시범도시 지정 요청할 수 있다 없다? 금방 말했잖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면 틀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장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있다 없다 하면 다 틀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답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어디나 통용될 말들은 많이 할 건데 여러분들 처음에 정리 안 돼요. 이제 몇 바퀴 되면서 문제 풀면서 정리가 서서히 될 겁니다. 이건 지금 들어봐야 될 그래요. 한 번 들은 것보다 세 번, 네 번 들은 게 조금 더 익숙하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몰라도 자꾸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기권 지정도 이제 중장이 이렇게 국장에게 중앙행정원 통일단지 조성을 위한 광역기획권은 통일부 장관이 요청하고요. 지방정부로 세종시를 건설해서 행정기관을 옮기고자 하는 그런 요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겠고 되겠죠 이제. 자, 아니구나 이거 이제 요거 봤고 그리고 용어 정리 몇 개 봤죠. 자, 수립 절차를 좀 봐야 되는데 용어 정리 한 다음에 수립 절차 보겠습니다. 이제 광역도시계획까지 갔고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다고요? 도시군 기본기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머리하고 글씨하고 헷갈려서 잘 안 보이세요? 흰머리 때문에 터져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가 있다고요? 용, 이, 지, 오.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계획인데 기반시설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자주 나와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교통, 공급시설, 공공, 문화, 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 위생시설, 환경, 기초시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얘는 알려주면서 연결이 올바른 것, 잘못된 것 물어봅니다. 도로, 공항, 공원, 광장이라든가 수도, 전기, 가스, 공공, 문화, 체육, 방수, 방풍, 방화시설, 의료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얘네들은 안 물어봅니다. 학생도 알아요.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절대. 도로가 여기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너무 쉽잖아. 수능. 그리고 공문화시설은 공공청사, 문화체육,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이렇게 붙어있으면 그건 연결되는 거죠. 이제. 방제는 재해를 방지한다는 건데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시설, 바람, 방풍, 방화, 방조, 파도 같은 거 방조시설. 방 들어왔으면 다 방지되니까 답이 아니지 당연히. 잘 나오잖아. 여기 있는 것들은 이거 기반시설의 연결을 잘못된 골라라 물어볼 때 한 개 정도 나옵니다. 잘하면 한 개 정도. 뭐가 나와요? 헷갈리는 걸 내겠죠. 헷갈리는 거. 교통시설에 전에는 운전학원이라고 있었는데 이거 없앴어요. 왜 없었는지 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다시 슬그머니 회복하면서 없앤 거를 운전학원 집어넣으면 창피했는지 면허시설 이렇게 많이 바꿔놨어요. 이 앞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서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 모르진 않지만 그냥 그래도 없어졌다 생겼으니까 좀 가능성이 있고 여기는 유원지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 유통공급시설은 유통 이거는 공급이 알잖아요. 수도, 전기, 가스는 공급이 받잖아요. 에너지 공급하죠? 유통은 이제 시장.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 지문에서 조금 나옵니다. 공동구. 공동구는 공부하면 다 알아요. 이런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것들을 지하 구덩이에 한꺼번에 묻는 걸 공동구라니까 공동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얘는 공급시설이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방송통신시설은 문화시설입니까? 공급시설입니까? 유통 공급시설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가끔 나옵니다.
현대국가는 사회복지국가다 이러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사회복지들은 글자 수는 많진 않아요. 아까 8,500개 조문 중에서 많진 않지만 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얘를 지문 중에 처리할 때는 종종 있어요.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도 조성이 끝난 토지를 공급할 때 감정가격이 하는데 사회복지들은 감정가격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럴 때도 한 번씩 칩니다. 심심할 때 나와야지. 여기는 하천이 제일 많이 나오고, 하천에 정비사업으로서 재해를 방지하는데 큰 강을 정비하는 게 좋은지 지천을 정비하는 게 좋은지 사람마다 다툼이 있지만 어쨌든 방제 기능이 있을 수 있죠. 하천. 네. 보건위생위는 도축장, 장사시설 이렇게 많이 나오죠. 도축장은 조금 생각할 수 있죠. 아무데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목걸이를 쓸 때는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사실은 뭐예요? 장례를 치르는 일과 관련된 거 기본적으로 장례식장 있을 수 있죠. 화장시설, 공안시설, 공동묘지, 자연장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장례 치르는 거 관련된 것도 뭐에 들어간다? 보건위생시설. 전쟁이 발생했는데 시체를 방치를 했어요. 전염병이 들죠? 우리가 시체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치러야 됩니다.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위생시설입니다. 물론 이건 언제만 써먹어야 돼? 공법 공부할 때 써먹고 추석 때 성묘를 가놓고 야 이거는 보건위생시설이야 애들한테 말하면 저 고모가 공부하더니 좀 이상해졌네 뭐 이래요. 이제 시험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추석 때 가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좀 이상해졌네 뭐. 공동묘지 뭐라고요? 보건위생시설. 우리들이 말할 때는 조상을 추모하는 시설이죠. 예, 공법에서 뭐야? 기반시설에서는 보건위생시설입니다. 예, 환경기초시설은 폐기물 뭐 재활용하는 당연히 환경기초죠. 그죠? 폐차장. 빨강색 너무 중요해서. 폐차장을 운영하는 취지는 그 차를 트랜스포머처럼 다시 고쳐가지고 운행시키려는 거예요. 기름이라든가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려는 거예요. 오염 방지죠. 그러니까 얘는 교통실이 아니고 뭐다? 환경기초시설을 알 수 있죠. 이제 얘를 제거 따르면 공부하는 사람 헷갈리고 그냥 외운 사람도 헷갈려. 왜 그런가 생각하면 안 헷갈리겠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것도 자, 하수도 하는 것도 환경기초뭐 상식을 알 수 있죠. 요것만 떼어내면 아는데 얘랑 섞어놓으면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이제 하천은 뭐예요? 방제시설. 하수도는 방제 아닙니다. 방제 기능 가지려면 하수도가 굉장히 커야 돼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돼 있거든. 프랑스 같은 데는 하수도를 이렇게 막 영화 보면 사람 쫓아다니고 막 숨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라면 방제 기능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굉장히 크게 했을 때는 빗물을 잘 쓸려 내려가 할 수 기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하수도는 방제가 아니고 뭐야? 환경기초시설. 어렵지 않은데 얘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되고 이제 빗물 나온 거예요? 환경기초시설. 이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길면 빗물 이용시설 이렇게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격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빗물을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잘 저장해서 사람 주택가에 흘러가지 않게 한데 그런 것들은 유수지 저수지고 이거는 방제시설이고 그리고 빗물을 저장해서 뭐 한다고요? 이용한대 이용. 도로 청소하거나 공동 화장실 공중 화장실 변기물 같은 거 쓰겠대요. 그러면 뭐 수돗물이 아껴질 거 아니야. 수돗물 아끼면 뭐가 아껴져? 전기를 아끼고 전기를 아끼면 뭐가 아껴져? 나무 같은 거, 석유 같은 거 아낄 수 있잖아요. 이 빗물을 우리가 쓴 물을 재활용하거나 빗물을 모았다 쓰는 거나 다 뭐예요? 네, 재활용 관련되는 거죠. 재활용 왜 합니까? 환경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 이용, 빗물을 재활용하지만 빗물을 쓰는 것도 우리가 어떤 물을 재활용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빗물 이용시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5월 가면은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거꾸로. 그럼
이렇게만 가지 말고 거꾸로 가본 거야. 제가 안동에 처음 왔다고 말씀드렸죠? 학원에서 누군가 길을 알려줘서 내가 도청까지 갔다고 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만 갔어. 혼자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면 못 찾아와요. 그죠? 근데 한번 찾아오면 또 이렇게 가는 길 또 안 까먹어.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보면 어렵지 않아요, 또 이제. 서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여기죠? 회차장은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하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자꾸 들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방송통시설, 이거 강의 안 듣고 외운 사람은 나중에 섞어놓으면, 왜냐면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울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틀릴상 거의 틀립니다, 이제. 이 방송통신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보를 공급한다. 방송통시설, 뭘 공급해요? 정보를 공급하니까 뭐야? 유통 공급시설이다. 이제. 그래서 정리됐습니다, 이제. 도로, 철도, 주차, 얘는 안 나오는 것만 써놨네. 광장, 공원, 녹지. 그리고 유통공급시설에서 제일 헷갈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방송통신시설. 그리고 시장도 가끔 나오는데, 이건 잘 안 나오는 것들, 골라놨나? 자,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여러분 읽어보고, 방제시설은 하천, 유수지, 그리고 막 방 붙은 거. 방이 막을 방자죠, 한자로.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에 도축장, 장사시설. 도축장 이거 써줘야 돼. 얘는 왜 이렇게 생략을 많이 해놨지? 중요한 것들인데, 이거는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도축장, 장사시설. 환경기초시설에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이용시설. 이거, 얘는 좀 이상한 애가 쓰는 걸? 뭘 안 써놨어요, 지금? 폐차장 안 써놨죠? 폐차장 써놨는데, 중요한 것도 이렇게 빼모았네. 자, 하더라도 노란색, 빨간색 꼭 써야 됩니다. 얘는 꼭 들어가 있어야 돼. 지금 보신 분들은 나중에 또 인강 보면서 또 추가하시고요. 왜냐면 공법이 양이 많아서 되묻고 계속 하면서 하기 힘들어요, 이제.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진행이 조금 빠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 주셔야 돼요. 자, 방역시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별로 잘 다루는 분야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보면 되겠고, 어려운 거 아니고요. 공동구도 해당 파트에서 공부하겠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안동.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무슨 계획으로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방학계획과 마찬가지예요. 기초조사 해야 되고, 그리고 의견 청취해야 되고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그리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고시를 하고 열람하시도록 합니다. 안동 시민 여러분, 제 몇 번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KTX 안동역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폭은 얼마이고 도로선은 이렇습니다. 가지고 이따가 결정되었습니다. 보시겠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 써졌어요. 고시했습니다. 열람하는 거야, 이제. 그 내용대로 열람했죠. 도로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잘 알아요, 몰라요? 글씨로 자세히 설명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그래서 이에 관한 것을, 자, 이건 결정을 고시한 거고, 잘 봐요. 이번에서 결정을 고시했고, 그것만 아니고, 그에 관한, 이 말입니다. 그에 관한, 자, 그에 관한 결정이 아니고, 그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해줘야 돼. 지형도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 이제. 그럼 알죠? 이 지형도에 지적이 표시된 지적도의 도시공객서를 자세히 설명한 지형도, 이런 거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은 틀리게 안 하니까. 암만 들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 말 바꾸면 몰라요. 뭘 고시했어요? 이걸 고시해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아볼라, 이제. 눈에 탁 뜨죠? 이날 효력 발생해요. 언제 효력 발생한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씀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해요. 그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해요. 이 말이 붙어야 돼요. 이 말만 해놓으면 착각한 사람 꽤 많습니다. 자, 여기서 약도로 보여줬으니까 기억을 하려고 해주시고, 자,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전에는 이거부터 며칠 지난 다음에 효력 발생했는데, 이것은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해요. 이것도 까먹지 보니까 말하면
한 번 고시했죠? 또 고시했죠? 시간 안개를 해요, 이제. 두 번이나 했으니까. 현실은 한 날 해요, 고시를. 근데 내가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말한 겁니다. 고시했잖아. 또 했잖아. 그러니까 며칠 기다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날입니다, 그날. 고시 한 날. 이렇게 할수 없다. 이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여기 이렇게 만들겠다고 고시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반서를, 자, 이게 기반서를 도시군 관리로 결정했죠? 결정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건 뭐야?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이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해야지. 기반설은 그냥 관념적인 의미의 기반설이고, 도로는 뭐예요? 기반설. 근데 도로를 이렇게 결정했어. 그럼 뭐라고 그럴 때부터? 도시군 계획 시설. 단어는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서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단어에서 그 의미하는 말을 다 밝혀줍니다.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계획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겠어요? 기본계획으로 결정했겠어요?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서라고 한다. 이걸 설치하는 사업을 뭐라고 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청춘들이 하는 사업이 뭐예요? 청춘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은 뭐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그대로 읽어줘야 돼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기반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그럼 안 돼. 여기 이게 기반설이고,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물어봐요, 많이 시험에서. 그리고 이제 이걸 결정하면 그때부터 도시군 계획설. 제가 그래서 청춘 사업도 알았잖아. 그냥 읽어주면 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뭘 설치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한 사업이라고 해야지. 엉뚱한 말 갖다 붙이면 안 돼. 응? 커피 전문점하고 음료수 전문점하고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다른 말이 쉽잖아. 근데 커피만 파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커피 전문점 아니고 음료수 전문점이야.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한테 가서 콜라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커피만 파니까. 자,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설의 일부입니다. 얘하고 얘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기반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럼 이 사람 싫어요. 뭘 설치하는 사업이야?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 이 사람 커피만 팔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가지고 음료수 파는 사람이다. 이러면 일반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약간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중에는요.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봐줘. 안동시장이 여기 안동역 그치 도깨비 시장을 하나 만들겠대. 도깨비 시장을 만들겠대요. 그럴 때 도시군 계획 없이 할 수도 있거든요. 얘를. 그럼 안동역 근처에 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걔는 도시군 관리가 무관하니까. 응? 사업이 3개가 나왔는데 도시군 계획설 사업, 이거 어디 갔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게 지금 다 어디서 뿌리를 내린 거죠? 여기서 나온 거죠? 이렇게 여기 나왔지, 이 세 개가 이 세 가지를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여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 이 세 개를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이런 말들을 한 이유는 우리들의 개인들의 행위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적인 사업이죠. 수용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런 말.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은 따로 허가를 안 받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말을 써먹었지. 21페이지 12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똑바로 다 그 글자를 다 읽어주면 됩니다. 어떤 용어할 때 그 글자 다 읽어주면 돼요.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사업. 칠판 속만 3가지 사업. 뭐가 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이거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공공시설은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 시험장에서 어려운 거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나올 만하고 나왔을 때 답을 찾는 요령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항만, 공항, 광장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입니다. 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공공성이 굉장히 큰 시설이 있을 수 있죠.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공공지에 해당되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공시설이라고 하는데 2번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그 밖에 불용으로 정하는 시설은 공공시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물어볼 때 맞는가 틀린가 보세요. 도로, 공항, 항만. 안 써놨네. 주차장은 공공시설이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네? 도로, 공항, 하천, 폐기물 재활용 시설, 주차장은 공공시설이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예? 맞았어요? 틀렸어요? 도로, 공항, 주차장은 공공시설이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럼 제가 이제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오면 여러분 집 주차장에 차를 대겠습니다. 공공시설이니까. 돼도 되죠? 지금 분명히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공공시설이라고. 거기다 대면 돼, 안 돼? 공공시설 아니잖아요. 근데 안동역 옆에는 안동시가 설치한 주차장이 있대. 거기 대면 돼야 돼요. 거긴 돼도 되겠지. 그게 공공시설이에요. 그리고 뭐야? 2번.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만 공공시설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이제 앞에 도로, 하천 같은 거 외울 수가 없어. 외우지 말고. 근데, 아니, 그런데 껴갖고 이 말이 나오면 이 말만 잘 봐. 이 말만. 앞에 행정시 설치하는 이 말이 있는가 없는가 봐서 찾으면 됩니다.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저처럼 호기심만 출제에 들어가면 분명히 낼 겁니다. 그렇지. 어려운 얘기 안 해요. 안 나온 걸 어려운 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22페이지는 국가계획이라는 말이 있어요.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당연히 지자체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겠죠? 그런 것들은 외우는 거 아니고요.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이 말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사항을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쵸? 대한민국 정부에서 500조를 들여서 우주 탐사 계획을 수립했어요. 우주 탐사 계획. 이건 국가 계획일까요? 아닐까요? 대한민국에서 우주 탐사 계획을 세웠어. 이거 국가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500조를 들여서 핵무기를 개발하겠대. 국가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국토계획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계획법으로 대답해줘야 돼. 여기서 뭐라고 했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을 말한다. 이거 뭐 지방정부가 핵무기 개발 사업 해요? 여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것만 국가계획이에요. 여기 법조안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계획이면 여기다가 국가계획으로 용어정의를 안 해줘요. 설명을 안 해. 일반적으로 쓰는 말하고 같으면 설명 안 해. 일반적으로 안 쓰는 신조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법을 설명해줘요. 용어정의를. 법에는 1조, 이 법의 목적, 2조, 이 법에서 말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용어정의를 해줘요. 약속이야. 용어정의 약속. 만약에 국토계획부에서 1 더하기 1은 3으로 한다. 여기서 답하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말해야 돼. 이건 약속이니까. 이 법에서만 쓰는 약속입니다. 국가계획은 도시군관리.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과 무관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공부하는 사람은 맞아. 지방정부가 이거 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정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동에서부터 도로를 설치해서 서울, 개성, 중구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겠대요. 이런 것들은 국가계획 될 수 있겠지. 그죠? 기반설인데 국가 통일정부 수립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 국가계획에 해당된다. 그 계획은 누가 도시군 관리를 처음 생각해가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런 계획은 누가 그런 계획을 세우겠어? 안동시장이 하겠어요? 국토교통원 하겠어? 국장. 국가계획이 나오면 누구라고? 국장. 국가계획. 도시군 관리은 원래 이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거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은 국장이 처음부터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국가계획 하면 국장 하면 됩니다. 근데 얘하고 이 국가계획과 안동시가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서로 노선이
반대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뭐가 우선해요?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이것들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겠고, 용도 지역 같은 것들은 이제 오늘은 뭐 내일 할 것 같고요. 네. 맨 밑에 있는 것도 됐고, 이제 용어 정의는 이 정도 봤습니다. 23페이지에 국가계획과 광역계획 등의 관계 있었는데 전에 찾으러 왔는데요. 지금은 너무 쉽다고 잘 안 나와. 이 정도 난이도는 5문제밖에 안 나와. 40문제 중에 되게 쉬운 겁니다. 엑선. 근데 하나만 확인할게요. 어디 갔냐? 멍충 됐고. 여기 순서가 안 나와 있네. 3번에 있을까? 3번에도 없고. 여기 오히려 그나마 조금 중요한 게 빠져 있네. 좀 빠진 건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요약집에 다 중요한 것도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 확인하면 돼요. 들어보고 무슨 말인가 오늘만 이해도 상관없어요. 다 까먹어도 돼요. 내일까지 절대 안 가고 5분 뒤에 까먹어도 돼. 예. 광역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가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것만 익혀가시면 됩니다. 예전에 왜 이걸 답으로 처리했냐면 여기는 기본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라 이러다 보니까 단어만 가지고 얘가 우선하나? 이렇게 착각한 사람이 있어서 됐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잘 안 됩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24페이지 광역도시계획 볼게요. 광역도시계획. 제가 말 안 하는 것들은 책에서 한 톨도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읽으면 안 돼요. 읽으면. 틀린 말도 많고 안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보지 말고 가끔 보면 이 책은 어찌 모르겠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차이점을 유의하라 그러는데 제가 항상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말 안 하는 것은 절대 보지 말 것을 유의해라 그랬지. 필요 없는 걸 유의하라고 있어. 그러니까 잘 모르는 애들이 책을 쓰니까 그래요. 26페이지 봅시다. 과역계획권 지정. 거기 어디에 있어요? 2번에 있죠? 2번에. 과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 구역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한다? 목장. 과역계획권이 동일한 이 말 없어도 같은 말이에요. 도의 관할 구역이 있다. 그럴 땐 누가 정한다? 도지사. 지정 절차. 중장은 국장에게 무엇인가 요청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다 맞습니다. 과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한다.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다. 이제 정비사업 같은 것들은 지방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정비사업은. 정할 수 있고, 지정하는 데 있어서 광역계획권 지정에서도 의견을 듣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공부하면 안 되고 너무 양이 많아져서 아까 네모 해놓은 거 있었죠 제가? 그렇게 헷갈렸지. 그런 것들까지 이걸 보지 말고 지문에 나오고 답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한 네모 안에 있는 것만 정확히 하면 얘네들 걔가 답이 아니어도 여기서 답을 찾는 확률이 적어도 50% 돼요. 예. 네모를 모르면 정답 확률이 막 떨어집니다. 너무나 20% 30% 이렇게 떨어져요. 27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입니다. 수립권자 양괄 1번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 같은 이 말 지우고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이 있다. 그럴 때는 누가 수립한다?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났는데도 3광이죠.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을 안 해. 그럴 때는 그 계획을 세울 꼭 필요했을 때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겠죠. 이제.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 도지사님이 알아서 수립하세요 할 수도 있다 하는 건데 이거는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읽을 때만 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 동그라미 1번이 11주 이항이고 동그라미 2번이 11주 사망인데 어쨌든 이러한 경우는 국장에게 승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도지사가 없죠. 물론 11조 2항 11조 3항 이렇게 내지는 않고 예,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경우에는 국장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시도지사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광이 지나면 국장이 직접 수립하죠. 무슨 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해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을 국가계획 관련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을 때 있습니다. 자,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까? 시도지사와 국장이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무슨 말인가 알았으니까 그 파란색, 보라색이 있는 거 말면 되고 옆에 있는 것은 한번 시간 될 때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28페이지. 자, 승인권자는 따로 공부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지정한 사람이 승인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수립할 때 승인 받으면 변경할 때도 뭘 받아야 돼요? 승인. 수립할 때 허가 받았으면 변경할 때도 허가. 처음에 무엇인가 할 때 신고했으면 변경하는 것도 신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군수도 광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네, 거기 보니까 같은 도에서 도지사가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수립하거나 또는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그때는 국장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이제 법조문을 안 해놓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도 안 하고 그냥 법조문도 빼먹고 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국장이 승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쓴 책도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책이죠. 그런 요거는 제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도 그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조정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조정제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 조정이라는 단어만 체크하면 돼요. 다 보면 어려우니까 1번을 보겠습니다. 양번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에 거쳐 있을 때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되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런 정도만. 줄 안 가도 돼요. 조정제도 의미는 자꾸 말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날 수 있어요. 조정도 있다는 거.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 정도까지만 딱 보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수립기준은 누가 정한다고 했죠? 국장이 정한다. 그런데 우리 어릴 때 보면요. 방학숙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예? 하루 24시간 하루 일과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그럼 이제 방학하기 전에 예, 별도 그리고요. 잠자는 것도 막 그립니다. 8시간 잠자는 거 아침 운동 꼭 집어넣어야 돼요. 형식일지 몰라도 아침 운동 식사 오전에 공부합니다. 낮에 또 놀고 밥 먹고 이런 거 세워놨죠. 요거 이 안에 내용 채우는 건 누가 채워요? 우리들이 채우는 거죠? 근데 24시간을 가지고서 계획을 세우라고 그것은 학교에서 내주잖아. 그러니까 수립하는 내용은 우리가 채우는 거지만 수립하는 기준은 학교에서 해줍니다. 수립하는 기준도 어떤 사람은 한 달 단위, 어떤 사람은 하루 단위 이러면 안 되니까 하루 단위로 계획 세워라 이렇게 누가 지시해줬잖아 지금. 하루 일과 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해줬죠? 수립 기준을 정해줬고 그리고 그 수립은 누가 하는 거야?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한테 도로 설치 같은 건 니네들 해도 돼. 그런데 수립하는 기준은 정해줘야 기준. 기준을 안 정해주면 대한민국이 뒤죽박죽이 안 돼. 그 기준을 지방정부가 세워야 되겠어요? 국가에서 세워야 되겠어요? 국가는 누구예요? 국장이죠. 그래서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 그러면 돼요. 약간 틀린 말이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러면 안 돼. 국장과 시도지사가 협의한다 그러면 안 돼. 안 됩니다. 기준은 국가에 정해줘야 돼. 그래야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제 너무나 중요한 계획은 기준은 헌법에 있죠. 대통령은 한 명이다. 이런 기준이야 이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법률에 있고 대통령령에 있고 부령에도 있어요. 한지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그건 부령이지만 그래도 국장이라고 하세요. 괜찮다고 그렇게 해도. 한지 계획의 수립 기준을 국장이 정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한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냥 국장이 정한다면 맞고 시도지사가 정한다면 틀렸다고 그렇게만 하라는 겁니다. 일일이 구별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5분 아직 안 지났어요. 동네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동네 사업? 무슨 게? 지구 단위계. 그냥 되게 작은 사업이라고 했죠?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자고 전부 일부? 일부. 이거 수립 기준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한다? 시도지사가 정한다. 틀린 사람 있어 이렇게. 국장입니다. 금방 말했잖아요. 모든 계획은 국장이라고.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기억력이 나쁘거나 이해력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워낙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내일 되면 까먹을 줄 알았더니 오늘 까먹는구나 이거를 이제 또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 이제.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그래서 앞으로 한두 번 읽고 더 안 읽을 겁니다.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뇌가 실증을 느껴서
그것도 거부감을 느껴요. 몸도 마찬가지. 똑같은 자세로 아무리 좋은 자세로 똑같은 자세로 힘들잖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제가 그러는데 제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게 최근에 검증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방법을 하는 것보다 자꾸 창의적인 생각하는 것이 훨씬 오래 기억하고 안 까먹는다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할 때 여러분 예습하지 말고 복습하세요. 이랬다가 원장하고 한 싸운 적이 있어요. 왜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 학생들 중에 왜 그 헌법 교수님은 예습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막 원장한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맨날 그랬거든요. 예습은 복습에 3배 효과가 있다.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예습은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예습하면 지금 알아볼라.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는데 뭐 예습하고 있어. 힘들게. 복습을 해야지. 오늘 공부가 오늘 복습. 근데 오늘 3시간 공부한 거를 예습하려고 그러면 30일간 해도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잖아요. 근데 복습하게 되면 어떤 사람 3시간, 어떤 사람 6시간, 어떤 1시간 만에 복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할수록 유리한 거죠. 까먹기 전에 하는 거니까. 자, 그날 공부한 건 그날 오후에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정 안 되면은 목차라도 보셔야 돼요. 목차라도. 나중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답 안 보더라도.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네. 참고 삼아 그 표에 3번을 보면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한다 하는 말 있죠. 방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봐볼까요? 여기. 도로를 이렇게 건설하기로 했대요. 이렇게 봐봐요. 여기를 이렇게 삐딱하게 했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건설하기로 했대. 근데 여기 사람들이 다 이사 갔어. 도로 건설하려고 했더니. 그럼 도로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변경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좀 구체적인데,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 부도심을 만들기로 했어. 인구가 10만이 새로 이사 올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인구가 9만 온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 이런 것들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때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너무 인구 10만을 위해서 수립한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인구가 이쪽에 많이 몰릴 것 같기 때문에 수립한다. 이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포괄적으로 수립하는 거지.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이 기본계획과 강역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경기도는 막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한다.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 좀 추상적인 편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추상적이진 않겠죠. 그죠? 3번 읽어보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하는데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할 때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채워야 된다. 한번 읽어볼 만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인구가 조금 변한다고 해서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변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따라서 경미한 사항이 사정 변화가 있어도 광역계획, 기본계획 변경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수립하는 절차가 아까 무슨 회가 있었죠? 공청회. 변경할 때 생략해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래에서는 이제 관리계획부터는 약간 변경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변경하는 것이 어느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한 3년에 2번 나와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변할 때 이제 생략하는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주고 찍는 거는 찍는 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무조건 다 맞으면 못하겠죠. 당연히 운 좋게 맞으면 좋고 못 맞으면 어쩔 수 없고 생각하고 풀면 되것은. 다시 이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는 말에서 공청회 생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생략하면 안 돼. 경미한 변화가 있을 때 광역계획 변경을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변경할 때 생략할 수 없다. 이 말 좀 기억해주고 이제 30페이지 보시면 기초조사 정보체계 하는 말 있어요?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 관리계획 다 기초조사 해야 됩니다. 인구, 경제, 환경, 문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한 것들은 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한테. 온갖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놓고 자료를 폐기해버려. 그럼 또 다른 계획을 세울 때 또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했어요. 기초조사 정보체계 예전에 몇 년에 강산이 변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다 이런 말 있었죠? 지금 더 빨리 변합니까? 더 더디게 변합니까? 지금 5년마다 변합니다. 강산이. 강산 몇 년마다 변해요? 5년마다. 기초조사 정보체계는 5년마다 다시 조사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했어. 몇 년마다 강산이 변해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숫자 체크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5년도 하나 또 하나 해볼게요. 자, 맞는지 틀리는지.
진짜 5년마다 강산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사 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번 해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누가 수립하겠어요? 도시군에서 수립하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뭘 해야 돼? 기초조사. 또 의견 드려야 되겠죠? 여기 무슨 회를 해야 돼요? 공청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변경할 때 공청회 생략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생략하면 안 돼요. 의회 의견도 듣고 여기는 이제 주민과 전문가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입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안. 안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결정된 건 아니죠? 입안에서 또 뭘 해야 돼? 이것도 대한민국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과 뭘 해야 돼? 협의. 이 사람들이 토지 이용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 그룹인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야 돼? 심의. 자, 결정이 되면 공고해야 되겠죠? 결정됐습니다. 관련서를 비치해서 이제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 윗대가리는 중요한데 아랫대가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말씀드릴게 나중에 시험 볼 때. 쉬운 거 하나 말한다면 이제 국장은 중앙정부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이름이 뭐예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정부에 있는 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광역시위원회, 도위원회, 시군구위원회 다 있습니다. 지방위원회 이렇게 있다. 근데 기초사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준용한다 하면서 여기다가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검토를 하래.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검토 하라 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해서 실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살짝 꺼져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안동시에 여기다가 부도심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큰 변화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할 수 있겠죠? 그런다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돼요? 토지적성평가, 재해지역 부정해야 돼. 여기서 부도심 하는데 마땅한지 현재는 농림지역으로 가정해 볼게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주택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대. 그럼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해야 되겠죠? 근데 강산이 몇 년마다 변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러한 것을 실시를 했다면, 다른 절차에 따라 실시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변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5년 안에. 그래도 5년 이내에 실시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절차를 생략하는 것보다 토지에 그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5년이란 말 여기서 나올 수 있고. 자. 공청회, 주민 이해,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정도 알고시고요. 뭐 숫자 사소한 게 하나 있는데 문제 풀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31페이지에 의회 의견을 듣는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요. 거기에 이제 도지사는 시장군수 의견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그 말이 이질적인 게 들어가면 나중에 기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큰 절차를 이해하는데 자꾸 걸리적거립니다. 지금 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기억이 안 나니까 의회 의견 듣는다 이런 정도만 보시고요. 국장이 수립할 때 뭐야 이건? 국장 수립하는 것은 여기는 또 더 어려운 게 이제 국장이 아까 광역계획 수립하는 게 있었죠? 국장이 시도의회 의견을 들을 때는 지가 직접 의견을 제출해 듣는 게 아니고 도지사한테 보내요. 도지사가 의회 의견 들어서 갖다 바칩니다. 이런 것들도 지문에 혹가다 나오는데 어려워. 그러니까 안 합니다. 중요는 떨어지는데 어려워요. 지금 내가 한번 설명하는 건 어렵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고 헷갈립니다. 그런 거 하느니 아까 네모해 놓은 거 그것만 계속 하는 거야. 도에 관할 구 이런 말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안 봐도 되겠고.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 있었죠?
시도의사가 광역계획을 수립할 때, 변경할 때 국장 승인 생략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습니다. 사소한 변경해요, 안 해요? 안 해. 중요한 변경만 합니다. 생략하는 거 없어요. 이것은 이 변화, 여기 있는 절차 생략하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어차피 한 번 했는데 뭐가 또 하냐. 이건 이해할 수 있겠죠? 중요한. 그 다음에 광역도시 승인 받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승인 받으면 또 서류 보내는 거 막 이런 말인데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지사 승인. 누가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이에요? 시장 군수. 자, 요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리는 거 한번 봐볼까요? 1번. 광역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맞네요. 광역계획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이 있을 때는 관할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한다. 맞아요, 틀려요? 누가 수립한다고?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이 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까 답을 하신 분도 또 틀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광역계획 번자가 빠졌네요, 보니까. 좋다. 광역계획이 아니고 광역계획권이 이래야 돼요. 광역계획권이. 그러니까 이제 좀 틀린 강의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몰라요. 말 빼먹고 이래도. 근데 그게 쌓이고쌓여서 한 문제, 두 문제를 작용해야지. 그냥 맞는 말만 계속 들어도 어려운데 가끔 강의하는 사람이나 책이 틀린 말을 하게 되면 더 헷갈려. 처음에 헷갈리지 몰라. 이게 틀린 걸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몇 문제를 또 작용하는 겁니다.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에 있을 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친절한 출제는 거기다 같은 이렇게 붙여줍니다. 한 도안에 있을 때는 누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한 거죠. 그죠? 계획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제가 아까 안동품위에서 관광단지 조성 이런 말을 자꾸 해준 겁니다. 시장 군수 3번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의회나 시군의회 그리고 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시장군수가 기초사 정보체계를 구축하면 몇 년마다 강산이 변합니까?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우리는 3강으로 시작해서 5강으로 끝납니다. 광역계획권 수립하고 지정하고 3년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관할 도지사가 수립해야 한다. 3년 다 했네요. 2번 문제 다 봐볼까요? 광역계획권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구에 걸칠 때는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맞아요? 네? 국장이 지정합니다. 국장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해요? 국장. 계획은 누가 수립해? 여기는 둘 이상의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죠. 광역계획권 지정과 계획 수립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구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한다. 아니고 도지사가 그냥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위원회죠. 틀렸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아니고 어디에 심의를 거쳐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당이 요청한다면 다 맞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상시 안 나온 말들이 많이 나올 때가 이제 홀수전도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다 차고 있으면 거의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공부하다 보면 답을 잘 못 찾아요. 헷갈려가지고. 제가 안동에 강의를 1년 오더라도 제가 안동 지를 다 알겠습니까? 절대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몇 개만 공부를 했어. 그러면 오히려 길을 안 헤매고 찾아갈 수도 있어요.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못 찾아가, 이제. 학원을 잃어버려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제 너무 자세히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보기 전에 우리 10분 쉬겠습니다.